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대표가 피해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고 당무를 상의하는 건 더 큰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불똥이 조국 전 대표에게까지 튀자 신속히 진화에 나서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사건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했다며 당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 호소에 침묵했다는 비판에는 당시 조 전 대표는 당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전 대표로부터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면서도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의 성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미진했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음도 흘리시고 목소리도 떨리셨는데 저도 조국혁신당 창당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 대표로서 가슴이 아팠고 제가 SNS에 글도 썼습니다만은 저부터 일단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그 후로 그 옥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무에 일체의 당무에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한번 만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잡힌 일정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야겠다라고 그분의 대리인에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제가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안타깝고 제가 현재는 이제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그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직 여부, 당직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과거 이제 있었던 일을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당이 앞으로 이제 공명정대하게 문제 해결을 하기를 저도 바라는 바이고요.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눈물 흘리는 장면 다들 보셨죠? 이제 조국 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수감 중에도 또 사면 이후에도 침묵했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바로 뭐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내놓긴 했지만 조국 대표는 좀 관련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조국 혁신당이요. 조국 전 대표 수감 때보다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총선에서 뭔가 그 시원하고 바르고 따지고 보면 고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소수 정당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이 비례에서 12석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은 당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비난받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 그 차기 어떤 대권 주자로서도 거론될 만큼 국민들한테 호감이 높은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한 사건, 성비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요. 굉장히 이게 잘못되면 위선적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 그 조국혁신당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사과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왜 거기서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면 되지 조국 전 대표를 방어하려고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패착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당시에 조국 전 대표는 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의를 했다면 그게 사당이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당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주인공처럼 나와야 될 이름은 강미정 전 대변인인데 그분 이름은 딱 한 번 나오고 조국 계속 나오더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어쩔 수 없이 급조된 정당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내부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도 그 급조된 정당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의석수를 12개나 가지고 있는 당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대단히 이거 문제다. 이 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어제인 거고요. 오늘부터라도 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건을 이 계기로 해서 안 그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과연 정치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내온 메시지를 보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 약간 왜 분란을 만드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잘못된 시선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수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 전체의 성과를 올리는 데 주목을 한다면 진보는 공동체 전체에 올리는 데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혹시 피해를 보는 각 개별인들 또 약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보수적이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라. 강미정 대변인 예전에 그 얘기한 세종시당 위원장 제명이 9월 1일 날 됐는데 이분이 이 성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명됐습니다. 9월 1일 날. 왜 제명됐냐 들어봤더니 이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제대로 처리 안 된다는 거를 좀 난폭하게 했다고 해서 제명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환멸을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근데 그 뒤에 보이는 일처리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이 계속해서 일관된 톤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어제 방송에서 또 조국혁신당 당 간부가 방송에 나와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이제 피해자의 피해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 그 발언을 그분이 제 옆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방송하셨죠? 예. 그 서수양님 앞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른 당 얘기니까 웬만하면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 말은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구분을 법적으로 면밀히 할 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던 그런 어제 기억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당 지도부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분과 일반 대중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건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는 훨씬 더 세게, 강하게, 빠르게 조치를 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속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이대로 놔두면 더 이상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앞으로도 이 강미정 대변인 탈당 이후에 조국신당에서 이 문제 다른 피해자도 있으니까요. 이 문제 처리가 국민 기대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못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조국혁신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민주 진영으로 확대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어떤 강연에서 성희롱 범죄가 아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이 최강욱 그래서 민주당까지 지금 교육연수위원장 이 권리당원을 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성인지 감수성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최강욱 이 위원장의 말은 액면 그대로 그리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예. 또 최강욱 위원장은 성 관련한 문제로 뭐 기존에 징계 받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전에 그 뭐 짤짤이 발언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암컷 발언도 있었어요. 근데 암컷이란 발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피해자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가해자들도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 저는 그 강연에서 했던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갖고 그걸로 판단해서 옮기는 사람은 개돼지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나 또 다른 그 피해자들이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말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좀 그 퀄리티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최강욱 교육위원장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단호하게 저는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는. 근데 최강욱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길게 글을 썼는데 사직하겠다,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감찰 잘 받겠다. 그리고 감찰 잘 받겠다 하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죄송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최강욱 위원장께서 일단 직을 내려놓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해명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당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리감찰단 단장하고 또 최강욱 원장하고 또 아주 가까운 관계라서 과연 객관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대표가 2013년도에 이 성비리, 성희롱,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이 쓴 글이 있어요.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이런 거 본인 SNS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도 옹호를 해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고개 숙이면서 막 사과하는 그 장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황모 사무총장은 최강욱 원장을 보호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강욱 원장의 본의를 나는 누구보다 믿는다. 최강욱 원장은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한 동지로서 한 발언이다. 뭐가 잘못이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국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랑 좀 생각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고 지금은 그 강 대변인 관련된 문제만 불거져 있지 그 다른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선 언급도 별로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또 2차 가해가 가해져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 대변인이 본인 거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린 대한민국을 좀 바꾸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 젊은 정치인에게 가해진 그 성희롱, 성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 2차 가해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기자회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도 조국혁신당에서는 발빠르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관련자들 징계하고 제대로 징계하고 더 이상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까지 불똥이 튄 상황에서 네. 어쨌든 최강욱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한다면 민주당에서 좀 징계 수위를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 최강욱 전 의원이 8월 30일 날 한 얘기 중에 정확하게 이 워딩이 있습니다. 제가 쭉 전체를 다 들어봤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맥락이 있을지 몰라서. 근데 네.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이고 이러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쭉쭉쭉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데 지금은 이 사소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예를 들어 세종시당 위원장이 물러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당내에 약간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숭고한 목표에서 가고 있으니 개인적인 일부 문제가 있거나 이거는 참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논리랑 똑같냐면 과거에 자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되니
노조나 노동자들은 일단 참고 버텨라. 이렇게 해서 탄압했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진보를 얘기하는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제가 그 앞단까지 다 들어봤는데 이분이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튀어나오냐 봤더니 본인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에 네. 얘기하면서 쭉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랑 합당하라 하지 말아라. 그때 합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조국신당 보고 합당해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넘어가서 그런 얘기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보고 모르면서 문제 제기하면 개돼지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단어 그 선택하는 그 센서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느꼈어요. 이분이 좀 센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과격. 예, 설화가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징계를 하더라도 또 할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교육 연수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설화를 일으켜요. 정봉주, 뭐 박구용 박구용 교수. 여기도 또 똑같은 직에 있잖아요. 뭘 교육한다니까 여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죄송한데 민주당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설화는요 누구도 실드를 못 쳐요. 소장님 하나만 소장님이 내가 실드 한번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문제 제기하고 실드를 안 네. 치려고 지금 아니 하는데. 하나만 더 제가 실드 말고 쉬려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이런 성비를 옹호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도 해요. 이찍들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이 된다. 주변에 많은 이찍들을 모아 묻어버려라. 영남은 생각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한다. 이런 분이 지금 집권 여당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몇 가지 말이 좀 더 있긴 있습니다. 약간 정도 희석되는 말로 희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연수원장이 참 그 순한 사하긴 하네요. 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교육위원장 할 그런 식으로 때까지가 넘어가지 말고. 가장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교육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육위원장으로서 백서도 내고. 근데 사실 최강욱 이 교육위원장 발언은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당원들이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어가 안 된다.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직을 하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 맞다라는 것이고 윤리감찰을 받는 것 자체도요. 저는 반대가 윤리감찰을 받을 때마다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회자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당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임명하고 또 칭찬까지 했던 분인데 또 정청래 대표가 일 있다고 임명한 사람은 또 본인 손으로 쳐내기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강욱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강욱 위원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고 치부하는 거 이거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고 성비위의 피해자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죽고 사는 문제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이거는 도저히 저도 납득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 아까 이직 얘기를 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양 당이 마찬가지인데 뭔가 말을 거칠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인 양 착각하시는데 말은요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는 것들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지 말을 막 이렇게 언어 사용 자체가 말씀한 대로 거칠게 하는 거 이게 마치 당원들에게 타격감을 주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단어들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좀 거친 언사들을 쓰는 거 좀 바꿔가는 그런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이. 알겠습니다. 사실 성비 문제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혀지고 뭐 탈당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그 대처하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더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송에서 그 이규원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했던 그 발언들이 좀 더 불씨를 더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저는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위나 위력에 의해서 발생한 여타 다른 그런 사건들이랑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물품을 대는 하청업체 간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폭행을 하고 맥값을 던져주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덮이는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뭐 직장 상사와 뭐 부하 직원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갑질 문제로 규정이 되고 피해자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비위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이룬 그 가해자나 그 가해자 주변의 인물, 심지어 그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쉽게 비난하고 뭔가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일들, 2차 가해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조국 혁신당의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건이 강미정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무마됐을 가능성도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미 작년 12월 12일에 일어났고 뭐 검찰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부각했던 것도 오래됐는데 그동안 이것을 이렇게 묵혀왔고 뭉쳐왔던 이런 본인들의 조직적인 논리가 지금까지도 행해졌고 그런 자기들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일환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사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뭐랄까요 해결하려고 했던 그 조국혁신당의 그 과정도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제 성비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그 시각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일제히 90도 각도로 사과한 바로 그 직후거든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지가 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인이 일반 변호사 패널로 나와서 이게 법적인 조항은 어떻고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사무부총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랬다면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여론과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법률가적인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지금 법 해석을 하려고 들고 제가 보기에 과다하게 조국 전 대표를 감싸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발언을 어떻게 들을지 국민들은 저런 발언에 의해서 또 상처를 입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마음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선 게 뭡니까? 쇄빙선이에요. 예. 얼음을 깨부수고 나간다. 누구 깨부순다는 거예요? 기득권, 타락한 거대 악과 싸운다는 거였죠. 지금 당 내부를 지금 깨부수고 있고 지지자와 신뢰사의 마음을 깨부수고 있어요.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 조국혁신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랬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진심 어리게 사과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해야 되고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등 때밀려가지고 부랴부랴 대책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태를 더 키울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당의 그 사실 동료였잖아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동료가 이렇게 성비위 피해를 당하고 탈당까지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이제 피해자도 동료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뭐 일각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당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피해자보다는 본인과 같이 연이 더 깊은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는 나와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는데 이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법률가적 시선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괴이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률가의 시선으로 봐도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뭐 일가정 양립평등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위법한 사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적 시선에서도 법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가해자를 보호하기만 하고 피해자를 내버려 두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그냥 손쉽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외부의 거학과 외부의 기득권을 깨는 노력을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내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누가 조국 혁신당을 혁신에 앞서가는 당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대표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결정적인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도 굉장히 그런 아픈 사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가 정당 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좀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조국혁신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 차원에서 이규원 부총장의 그 입장과는 좀 배치된다. 이런 뭐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등 떠밀려서 뒤늦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뭐 최강욱 지금 원장이죠. 최강욱 원장이 그런 2차 가해적인 발언을 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바로 윤리위에 넘기는 그런 모습과는 좀 뭐랄까 시차가 있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네. 전 대표는 이 문제를 수감 중에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본인이 써서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편지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출소를 했는데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광폭 행보를 조국 전 대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닫고 피해자의 어떤 위로라든가 진실 규명 어떤 재발 방지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가 심지어 엊그저께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일단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뒤늦게서야 자기 SNS에 글을 굉장히 길게 올렸는데 저는 그 글도 뭔가 자신이 제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변명 일색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참 우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간부들, 소위 말하는 지도부와 현직 의원들과 간부들이 지금 가장 헤아려야 될 사람들은 피해자를 도왔던 지지자들, 조력자들일 텐데 그것보다는 조국 전 대표를 지키려고 너무 나선다.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지금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